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인도네시아의 합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구리 등 주요 광물 매장량이 많아 전기차 배터리 관련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핵심 광물 계약을 논의하고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합류를 제안하기 위해 접촉 중입니다. 참고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일본, 인도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국적 연합체로 한국은 8월 1일부터 의장국을 맡습니다. 이들 국가는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쓰이는 광물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물량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소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한편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참여국의 광물 수출을 늘리는 조건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합류는 배터리 제조사들의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8월부터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며 자국의 금리도 4분기에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월간 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방기금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12월에서 1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페리 총재는 미국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경우 루피아의 강세 또는 안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미국 금리 동향과 루피아 환율을 주시하며 자체 금리 인하를 4분기에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현재 6.25%의 기준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대통령 당선인의 조카가 재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프라보어 당선인의 조카이자 재정정책고문인 토마스 지완도노를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콤파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토마스 지완도노는 프라보어 당선인이 오는 10월 취임한 이후에도 행정부의 남아 재정정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는 무상급식 프로그램 등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재정준칙을 준수하면서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참고로 지완도노는 프라보어 당선인의 누나의 장남으로 아버지는 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소에드라자드 지완도노입니다. 그는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인도네시아 대기업 아르사리 그룹에서 근무했으며 프라보어 측의 재정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임명으로 당선인과 재무부의 소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보어 당선인이 조코이 대통령처럼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6월에도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5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석유 수입 증가로 인해 흑자 폭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6월 무역 수지 흑자가 23억 9천만 달러로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석유 수입이 전월 대비 19% 증가한 32억 7천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리 무량이 재무부 장관은 올해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추가 수입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석유 수입 일정이 인도네시아 석유공사의 재고 일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6월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출 이백은 각각 46억 5천만 달러와 5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광물 수요 감소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 토종 전기차 제조업체 빈페스트가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수방시에서 전기차 조립 공장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빈페스트의 인도네시아 공장은 연간 5만 대 규모로 건설되며 2024년 4분기부터 VF 시리즈 4종 모델의 우측 운전석 차량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에는 약 2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모엘도코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착공식에서 빈페스트 전기차 공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빈페스트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이번 착공식은 빈페스트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공장은 전기차 산업의 선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빈페스트의 장기적인 헌신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미래형 도심 항공기가 이달 말 인도네시아에서 첫 시험 비행에 들어갑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독립 79주년 기념 행사에서 해당 항공기를 정식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미국 도심항공 모빌리티 법인 슈퍼너를 통해 인도네시아 신수도 도심항공교통시장 선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기술 검증 및 사업화 테스트를 깔리만탄의 공항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대차의 자율비행 개인항공기는 전기동력 기체로 최대 속도 240km, 항속거리 50km의 성능을 지녔으며 인도네시아에 투입될 기체는 5인승 버전입니다. 기체는 이미 인도네시아 발리바판에 도착해 조립 및 검사를 마치고 대기 중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2022년 B20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신수도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신수도 미래항공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헬마헤라 섬에서 무차별 산림 벌채가 이루어지면서 원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스타트업 트리맵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약 1만 헥타르의 원시림이 사라졌으며 이는 대부분 광산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원주민 수호자협회는 헬마헤라 섬의 문명과 단절된 채 수렵 채집 생활을 유지하는 오홍가나 마냐와족 약 300에서 5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주민 보호구역 설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켈 광산 개발로 산림이 사라지면서 원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문명과 접촉하면서 새로운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헬마헤라 섬의 니켈 광산 개발 현장에서는 원주민들이 출몰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인부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